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2022년 국세청 보도자료를 먼저 보면은 공식적으로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의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2023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19년부터 보시면은 20년, 21년, 22년, 23년 오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예상하기를 그렇다면 자금 출처 조사도 적게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한 겁니다. 세무조사로 나온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걷어들일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이 행위를 줄이게 된다면 당연하게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세무조사를 못해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일반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는 경기 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본인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엄청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이가 10대, 20대, 30대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부채가 1억, 2억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 부분 역시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취득자는 정말 많은데 조사관의 수는 한정적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돈도 얼마 안 되는 개인을 잡을까? 나는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조사관도 이걸 무슨 수로 다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매우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략적인 로직은 본인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실제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신고소득 금액을 빼기를 해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탈루 혐의 금액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재산 증가액이 7억이고 제가 그동안 소비를 해온 게 3억이라고 하면은 10억이고, 제가 그동안 벌어왔던 금액 5억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말한 개념에 따라 탈루 혐의 금액은 5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5억을 과연 어떻게 채웠을까를 봐야 되는데, 증여상속이나 대출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이 5억을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억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즉 세무조사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실제로 세무조사를 당하기 전에 현재의 주소지로 등기가 날라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나오고 어떤 것 때문에 이 우편이 날라왔는지를 보고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이렇게 된다. 또한 조사 사유도 국세기본법 제81조 6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81조 6이 뭐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너가 정말 이 신고를 잘했냐에 따라서 검증을 한다는 말이고, 이 신고 내용이 탈루나 오류, 실수하거나 일부러 누락하거나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보는 건 거고, 애초에 이게 날라왔다는 말은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 이미 그들은 우리의 잘못된 데이터를 다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사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일간의 조사기간을 간단하게 보면은 조사 시작하기 하루 전날쯤에 세무관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조사인데 세무사는 선임했냐? 선임했다고 하면은 이제 전화번호나 물어보게 되고 세무서와 조사관끼리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게 됩니다. 실제 만남을 했을 때 이 조사관이 나는 당신의 모든 계좌를 다 조회해봤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 내용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홍길동 씨가 있고 홍길동 씨의 배우자 그리고 홍길동 씨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는 홍길동 씨의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홍길동 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사관과의 만남에서 조사관은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서대문 세무서에서 실시 중인 홍길동님의 자금 출처 조사 관련입니다. 이 홍길동님이 20년 3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금 지급 방법 및 자금 원천 등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너가 7억 2천원짜리 집을 샀고 이때 취득세가 약 12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너가 7억 3천만 원 정도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돈을 들였고 너가 어떻게 구했니?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봐 라는 이야기인 거고 3번을 보시면 전세보증금은 4억 5천을 승계했다가 2년 뒤인 22년 3월 결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고 해당 집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7억 3천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7억 3천에 4억 5천만 원은 전세를 끼고 샀다는 건 거고 결혼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4억 5천을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겠죠. 전세보증금 상환 당시 대금 지급 방법 및 자금 원천 등을 소명해 주세요. 결국에 이 4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돌려줬냐 라는 질문입니다. 4. 소명자료 제출 시 매매계약서랑 전세계약서도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5. 바쁘시더라도 7월 20일 전까지 소명 부탁드리며 추후 금융조회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소명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요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너가 7억 3천의 아파트를 샀고 다시 전세금을 반환했을 때 어떻게 다 만들어 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조사관은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금액만큼 전부 다 내야 되고 만약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불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에서 돈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은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